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철학이란 무엇인가 하니까. 철학. 먼저 하기 전에 수수께끼부터 하나 낼게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 옛날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요즘처럼 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깜깜한 그런 밤에 산길을 가고 있다 보니까 얼마를 갔는지 모르지만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때문에 급하게 그 집을 찾아갔는데 방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방은 지금 손님이 몇 분 들어와서 손님이 잘 방이 없다. 그러니까 뭐 아무 방이나 헛강 같은 데 좋으니까 그런 데라도 하룻밤 자고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마 다른 데서 잘 데도 없으니까 그렇게 허락을 받고 불도 떼지 않은 방에 그날 저녁을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이 하루 저녁 먹는 숙박비가 얼마냐 그러니까 30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냥씩 내가 30냥을 주인에게 줬는데 주인이 30냥을 받고 보니까 아무래도 양심의 가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불도 제대로 못 됐던 그 눅눅한 방에 손님을 자라곤 해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양심적인 그 집주인이 이 5냥을 주면서 이건 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심부름하는 아이가 5냥을 가지고 돌려줄라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세 사람인데 5냥을 나눠주기가 그렇고 해서 2냥은 자기가 주머니에 넣고 세 사람에게 한 사람이 한 냥씩 해서 돌려주었어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한 사람이 30냥, 세 사람이 30냥 내는 중에서 한 냥씩 돌려받았으니까 27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심부름하는 아이가 2냥을 합하면 심부름하는 아이가 가져가는 2냥까지 합하면 29냥이죠. 네. 그럼 한 냥은 어디 갔어요? 한번 대답할 사람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30냥에서 잠깐 기다릴까요? 예, 빨리 계산해 보세요. 3냥을 27. 27냥 내는 셈이잖아요. 30냥에서 예. 두 양은 이 주인이 심부름한 아이가 있어서 합하면 29냥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냥이었었는데 처음에 한 냥이 없어요. 자, 어디 갔지? 이거 마지막에 합시다. 이 답은 이 강의 끝난 마지막에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가. 네. 그동안에 이거 계산한다고 강의 안 들으시면 자,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흰색과 파란색이요. 네, 흰색 한번 보겠습니다. 흰색인가? 흰색. 네, 글자 들었네? 네. 그죠? 내가 네. 새로 쓰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글자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는 어떻게 보였냐 하면은 하얗게. 네, 이렇게 보였어요. 네. 뭘 이야기하는 걸까 이게? 이 사람의 눈에 사람의 이 생체적인 기관의 기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다른 동물이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는 형편없이
못 들을 수도 있죠. 기능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공 몇천 피트 상공에 있는 뭐 이런 독수리 같은 이런 새들은 아주 새카맣게 땅에 있는 쥐들이나 이런 것들 움직이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 다 보기도 하고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귀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소리도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한계는 너무 크거나 너무 적으면 못 듣죠. 이 가층거리 안에 있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객관적인 진실은 따로 있을 수 있죠.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 모르고 있는 것,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진실이라고 믿는 이것이 문제예요. 자, 우리가 철학을 왜 하느냐 하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죠? 뱀 속의 코끼리요. 코끼리를 삼킨 뱀. 와, 우리 선생님은 이거 다 알고 지금 대답하는데 아이들한테 이거 보고 이거 뭐냐 물으면 뭐라 하겠어요? 이게 뭐 바가지? 아니면 모자 안 같아요, 모자? 네, 모자 같기도 하고 바가지 네. 같기도 물 푸는 바가지 것 같기도 안 하고. 같기도 하고. 네. 네. 자, 사실은 이런 거죠.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코끼리를 먹는 뱀, 보아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어린 왕자 이야기에 나오는 건데 사실은 코끼리를 삼키는 뱀은 없어요. 거기가 이렇게 되는 건 없는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 속에 코끼리가 이 코끼리가 뱀 배 속에 들었다 가는 걸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네. 이 철학은 이런 겁니다. 자,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은 관이 문제, 이 볼관자죠. 보는 건데 어떻게 보느냐. 자, 이거 휴대폰 안에는 몇 개의 부품이 들어가 있을까? 이거 보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찾아보니까요. 43인치형 슈퍼 아멜레드로프스 플러스라는 거 이런 IC를 비롯해서 이런 그 부품들이 700여 개가 들어간 겁니다. 이 갤럭시 아이폰 같은 경우에 그렇답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 껍데기만 보잖아요. 표면만. 그죠? 예. 표면 이것만 보는 거죠. 이것만. 이렇게만 보는 거지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IC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학교는 이거 왜 안 가르쳐 줄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현상과 본질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용과 현상, 본질. 자, 하나 더 볼까요? 이 열반경에 나오는 그 맹인모상이라는 건데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시죠? 예. 이 맹인모상이라는 뜻은 일부 부분만 알면서 전체를 아는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일컫는 말로 맹인모상이라고 해요. 그 맹인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나서 왕에게 보고하는데 코를 만져본 맹인과 다리를 만져본 꼬리를 만져본 벽을 만져본 맹인은 한 번도 이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보고서 기둥같이 생겼다, 뭐 말랑말랑한 호수처럼 생겼다, 뭐 벽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요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자,
요즘은 장사꾼들의 상술이 너무 발달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도 보면은 겉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해놨지만 내용은 형편없는 것도 있죠. 네. 예. 그 식품도요. 아이들이 먹는 간식거리들 보면은 정말로 입에 넣으면 굉장히 맛있고 달고 막 부드럽고 막 이런 거 좋아하게 딱 돼 있어요. 중독이 될 만큼 좋아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안에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 같은 게 들어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침대 때문에 야단 났던 일 있죠. 발암물질 들었다 그래가 그거 갖다 버리고 야단이 났었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한 것들, 우리 주택이든 가구든 먹는 음식이든 사람조차도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 하는데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야, 이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을 하면은 국회의원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겠다.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 막 이렇게 하겠지만 그 사람이 당선되고 나면 딱 당선된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돼버리죠.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을 수없이 겪었잖아요. 이런 거 사람을 볼 줄 몰. 그 아내가 남편감을 고르는 것, 남편이 아내감을 고르는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도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일 거다. 키가 크니까 외모가 출중하니까 잘생겼으니까 이런 사람은 가정적일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메인 모상이죠. 이래서 후회하는 사람, 자기가 사람 잘못 만나서 후회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봤어요. 친구를 잘못 만났거나 배우자를 잘못 만났거나 그 다음에 음식을 잘못 먹거나 잘못 골라서 식품 첨가물을 중독이 돼 가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무슨 이야기냐면 현상과 본질을 구별 못하는, 그래서 선거에서조차도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인격자인가 우리의 그 지도자로서 적격자일까 아닐까 분별을 못해서 우리는 수없는 고통을 당하고 힘겹게 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그림 유명한 그림이라서 한번 본 기억이 있죠. 네. 예. 그 사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입구에 걸려있는 루벤스라는 유명한 화가의 노인과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보면은 아주 노인이 아주 굉장히 뼈가 낭상하게 나오는 노인인데 이 젊은 여자 젖을 빨고 있어요. 이 겉으로 볼 때는 이 음란물이다. 이 늙은이가 주책 없이 이 젊은 여자하고 이거 무슨 짓이냐, 부적절한 관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노인은 부녀지간인데 키몬이라는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투사였는데 독재 정권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채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고 사형수는 사형수의 그 음식을 금지한 국왕의 명령 때문에 키모는 죽음을 기다리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아버지를 걱정한 딸 페로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그 뼈만 앙상한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가슴을 풀고 자신의 젖을 물려서 아버지 키몬을 살려냈다. 죽음의 문턱에서 헐떡이는 아버지 앞에 무엇이 부끄러웠겠느냐 이런 이야기 해설이 붙어 있어요. 마찬가지죠. 이것도 현상과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겉으로 보면 이 음란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보다 위대한 그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은요, 이 주관과 객관, 내용과 형식, 필연과 위험, 보편성과 특수성, 가능성과 현실성,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서로 변화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은 객관적인 진실을 볼 수 있다 하는 게 철학이죠. 철학하면은 칸트나 니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생각, 그런 사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세상을 보는 이런 겁니다. 세상의 주관적으로 보는 것과 객관적으로 보는 건 다르죠. 자, 그 아래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뭡니까 이거? 어떤 마을에 아주 굉장히 부잣집인데 문 앞에 방문을 달아놨어요. 도둑이 그 문을 열기만 열면 달랑달랑해서 주인이 나와서 딱 잡아채기 때문에 이 집에 도둑이 들어가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담도 물론 높았지만. 그래서 이 도둑이 생각하다가 옳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고서 자기 귀를 막았어요. 자기 귀를 틀어막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들릴 걸 왜 내가 걱정했느냐 하면서 용감하게 큰 자루를 둘러매고 대문을 아주 힘차게 열어 제치고 안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는. 그 주인은 이 도둑은 자기만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도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인은 벌써 그 소리를 듣고 엉덩이를 들고 잡을 도둑의 뒤에 서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주관과 객관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요, 어떤 박물 장수가 옛날에 이렇게 마을에 가니까 돈이 없다면서 자기가 가져온 박물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그러면 외상으로 주겠다 해서 적어 놓는데 이 그 박물 장수의 그 외상 장부가 아주 기가 막혀요. 까치가 앉은 집에 실과 바늘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놨어요. 근데 그 다음 와서 외상값을 받으러 이 마을에 다시 오니까 까치가 날아갔어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 외상값을 떼먹으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내용과 형식, 필연과 유형, 보편성과 특수성, 가능성, 현실성 이런 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좌측 그림은 도둑이 경찰을 잡아가는, 형사를 잡아가는 그림입니다. 변장한 도둑이 형사를 잡아가는 그림. 우측의 그림은 그 반대죠. 이런 걸 보고서 이런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혹시 본 일 있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네. 위기철 씨가 썼는 논리야 놀자, 혹시? 논리야 반갑다, 논리야 놀자, 논리야 고맙다, 이런 시리즈가 나와 있죠. 이 책이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걸 철학적인 관점에서 풀이해놨어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생각하는 관점이 무럭무럭 자라요. 이렇게 키워주면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거 정말, 저는 이걸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한번 했지만 지뢰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세요. 멀쩡한 곳이 없어요. 지금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성추행, 성폭력, 묻지마 폭력,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안심하고 이렇게 다니기가 겁날 정도로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아이들이
내몰려서 살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냐? 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 부모들이나 학교가, 교육이 별로 관심 없이 해요. 제가 모 교육감하고 자기 승용차를 타고 볼일을 같이 보러 지나가면서 승용차에서 두 사람 이야기하는 중에 철학 좀 가르칩시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그 교육감님 대답이 노인들은 싫어합니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철학을 가르치자고 했느냐 하면은 정년 퇴임한 선생님들 중에서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 교육만 조금 하면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다. 교육하자. 이 철학 같은 게 중요하니까 하자 하니까 첫 마디가 노인 싫어합니다 하는 바람에 노인 앉혀놓고 노인 싫어한다 하니까 얼마나 참 망치를 면박을 주는 건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하고는 이야기도 잘 섞지도 않습니다. 이 심각하죠.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죠. 요즘은 어쩌다 보면 대안학교 같은 데나 이 기숙형 공립형 학교 같은 데는 가끔씩 교장 선생님이 이 철학을 수업 안 하고 도장만 찍고 있다가 그런 철학 가르치는 선생님이 몇몇 분씩 있어요. 참 대단하신 분들을 보고 참 일반 교육 과정에도요 철학 가르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세요? 국어, 영어, 수학만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철학도 교육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철학 선택을 해야 돼. 학교에서요 필수 교과가 있고 선택 교과목이 있죠. 근데 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짤 때, 시간표 짤 때 선생님이 선택을 안 하면은 그 교육과정 시간표에 넣을 수 없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도에서 벌써 2016년에 철학 교과서를 만들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철학을 안 가르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입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죠? 입시에 나오는 입시라는 것은 수학능력고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 학생들에게요 어쩌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 하죠. 권력과 폭력이 어떻게 다른가. 그런 이야기 하면은 학생들 중에서 범생이 있잖아요. 이거 뭐야? 왜 이런 게 있더라? 범생이가 선생님 공부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게 뜨지 이게? 내려가거라. 이렇게 엔터 한번 됐어요. 예, 됐어요. 예. 그 범생이들은 그겁니다. 선생님 공부합시다 합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입시의 성적에 도움이 되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죠. 이겁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헌책방에 가면 운 좋게 한 권에 한 1,000원 정도, 1,500원 정도 주면 살 수 있어요. 또 인터넷에서도요. 헌책방 있어요. 헌책방에 들어가서 이거 몇 푼씩 안 해요. 한 1,000원, 2,000원, 많아야 2,000원 정도 할 거예요. 2,000원 안 할 거예요. 1,000원, 1,500원 정도 할 겁니다. 이걸 사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요. 하나씩 이 수수께끼를 내면 아까처럼 보셨죠? 비 맞고 도둑질하기 같은. 그게 여기 있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좋은 이야기인데 이런 걸 학교에서 채택해서 가르치면 되는데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거 내가 시작하기 전에 이거 했죠. 하도 답답해서 세종시로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아파트에다가 공고를 냈어요. 그 아파트 그 관리실에 소장하고 만나서 내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해줄 테니까 이 철학 아이들 공부시킵시다 하니까 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다가
학생들이 그 다음 해에 모집하려고 보니까 한 5명 미만이 되더라고요. 역시 내 참 강의 수준이, 내 수준이 이 정도, 소문이 참 너무 재미없는 선생이다, 소문이 났는가 보다 싶어. 이 이상 더 쪽팔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했어요. 근데 이거 좀 부모들 중에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 아이 이거 가르치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수업 공부하는 게 그런 게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요. 옆에 제가 살던 그 천마을이라 하는, 한솔동 천마을이라 하는 동네 옆에 미르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실 좀 빌립시다 하니까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퇴근하고 난 다음에 교실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말까지는 며칠 안 나왔어요. 본격적으로 철학 공부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 사회 선생을 했는데 2학년 교실에 수업을 들어가니까 이 애가 참 별나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막 이렇게 한 번씩 웃기는 소리를 해서 좀 푼수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들에게 또 재미도 있어서 인기도 있는 그런 학생인데, 묻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저는 결혼할 때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참 정말로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렇게 하니까 이 학생이 예,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미스 코리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좀 할 테니 그 이야기 다 듣고 나서도 미스 코리아가 결혼할 건지 대답해봐라,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미스 코리아와 결혼할 정도면 이 질문했는 학생의 한 달에 적어도 평균 임금보다도 훨씬 높아야 된다. 지금 뭐 한 요즘 같으면 300 정도가 평균이라 할 것 같으면 한 700이나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옷은 시시한 거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그런 옷은 안 입을 거야. 아마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을 거고, 또 매일같이 이렇게 얼굴 따듬는 거 마사지 하고 뭐 미용 뭘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월급의 대부분은 자기 미스 코리아와 결혼한 그 부인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다 들어갈 거다. 그리고 몸을 날씬한 체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을 거라. 틀림없이. 그까지 이야기하고 어떠냐? 계속할까? 그래도 결혼하겠느냐?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의 그 생각은 그래요. 미스 코리아는 자기 뜻대로 결혼하면은 자기 뜻대로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여인과 과시하고 이렇게 폼 잡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렇습니다. 이 사회가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과 외모 지상주의, 경쟁 지상주의,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 본질을 이 학생은 모르는 거죠. 철학이 뭔가 이제 이야기할게요. 지금까지 딴소리를 했고요. 철학하면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와 본질을 사유하고 탐구하는 학문이다. 필로소피라 그러죠. 필로소피. 고대 그리스의 그 필로소피아에서 유행되는 지혜에 대한 사랑,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과 세상의 원리와 본질을 사유하고 연구하는 학문인데, 보통 이런 거예요. 세계관이다, 또 신념이다, 인생관이다, 철학이다, 가치관이다, 이런 말은 아마
그 철학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제가 마산에 살고 있을 때에 그 지역의 지성인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의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구냐 하면은 그 마산 MBC나 KBS의 그 PD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참여했는 분들, 그다음에 대학에서 교수들 중에서도 좀 진보적인 성향의 교수들, 그 지역에서 좀 내로라 하는 그 시민단체들의 그 실무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 공부를 합시다 해가 시작했는 모임인데, 제가 그때도 부지런하게 이렇게 철학이란 무엇인가 하고 이런 걸 갖다 끌적거려서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하니까 선생님 우리 철학 1시간 해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 분들 앞에서 철학 강의를 한다는 게 너무 겁도 없이,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가서 시작하면서 뭐부터 물었냐면 철학이 뭡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와 본질을 사유하고 상관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재미도 없고 대답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군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왜 사는지,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여성이란, 남성이란, 역사란, 종교란, 경제란 무엇인가, 이런 걸, 그런 것에 대한 자기의 관, 아까 관자 봤죠? 볼관자. 이 관이에요. 그걸, 그 모든 관을 세계관, 앞에서 세계관, 이렇게 말하죠. 이 인생관이라 하는 것은 세계관의 한 부분이죠. 종교관, 인생관, 역사관, 행복관, 이런 걸, 그걸 세계관 또는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철학이 없다 하는 말은 이런 거잖아요.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뭐 하는 거예요? 철새 정치인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정당이라는 뜻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정당의 뜻은 그런 겁니다.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자, 그 생각이 어떤 거냐? 그 생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가치관이 같은 사람, 세계관이 같은 사람, 철학이 같은 사람들인데, 보수적인 정당에 있는 사람이 진보적인 정당에, 진보적인 정당에 있는 사람이 보수적인 정당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이건 뭐야?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는요, 인간 쓰레기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변절자이기도 하죠. 우리 시민단체 중에서 노동운동 하던 사람이 뭐 노동해방 어쩌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딱 권력의 뭐 하수인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꼬리 내리고 가서 그 밑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사람 우리 수도 없이 많죠. 그 모모시 이재호 같은 사람이, 그렇죠? 김문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그 노동운동의 대부로서 역할을 하고 존경을 받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보수 중에도 극보수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상대도 상종을 안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알지만은 그 사람은 뭐냐, 이해관계에 의해서, 철학이 아니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기 신념을 그냥 쓰레기통에 하루아침에 던져버리는, 그런 참 철딱서니도 없고 인간 쓰레기죠. 이런 사람, 철새들을 보고 도장 찍어준다 하는 건, 도장 찍어주는 유권자들도요, 참 부끄럽죠. 그리고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유세할 때 그 말하는 거 보고요, 그 말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면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요, 유세할 때 써주는 원고는 참모가 써주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이 잘 안 써요. 그 바쁜데 언제 원고 써. 그거 해가지고 미사역으로 쓰는 걸 그걸 가서 외우거나 머리 좋은 사람, 암기력 있는 사람이 그걸 외우거나 대충 해가 소화시켜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한번 보세요. 뭐 과정은 어떻고 뭐 공정하고 뭐 결과는 정의롭고 정말로 그런 세상 자기가 만들 수 있어가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써주는 거 보고 뺏기는 거. 그럼 제가 방송에 가끔 그 창원에 있을 때 방송국의 그 교육 이야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생방송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때 TV 같은 데도 출연하고 라디오도 출연하고 했는데 그때 방송국의 TV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제일 처음에 보니까 여러분들 아나운서가 막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토시 하나 뭐 이렇게 허투루 틀린 토시도 없이 정말 잘 읽는 거 보고 겉으로 볼 때는 저 아나운서야말로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럴까요? 그거 아나운서가 쓴 거는요 작가가 써준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요 모니터 TV 모니터에 그게 아나운서가 읽을 수 있도록 글자가 다 이렇게 착착착착 나와요. 언제 한번 방송국에 한번 견학 안 가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신기해요. 그 아나운서가 글자를 보고 읽으면 우리 시청자들은 아나운서가 자신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놨어요. 신기하죠? 네,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나운서들은 거의 그거 원래 이 말 잘하는 사람인데다가 그거 시작하기 전에 5번, 6번이고 10번이고 읽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읽는 거기 때문에 그거 토시 안 틀리고 매끄럽게 부드럽게 원래 목소리 좋은데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잘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고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 거다, 똑똑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착각도 한참 착각이죠. 자, 그 철학은요 나누기에 따라서 분류하기에 따라서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이 있는데 동양철학은 유학과 노장철학, 불교철학 뭐 이런 것들이 동양철학을 본다면은 서양철학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니체, 스피노자, 사르트르 같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서양철학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뀌었네. 관념철학과 유물철학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여기 있네. 철학의 기본 문제는 물질과 의식의 관계에서 기본 문제가 물질이냐 의식이냐, 물질과 의식 중에서 어느 것이 1차적이고 어느 것이 2차적인가, 어느 것이 선차적이고 어느 것이 후차적인가, 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관념 철학은요 정신과 물질이 따로 존재한다, 정신이 1차적이고 물질이 2차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의 정신이나 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고 동물도 보이고 땅도 바다도 하늘도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정신이 먼저다 이겁니다. 물질보다. 정신이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귀로 코로 냄새도 맡고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다. 그런데 그걸 관념철학이라 하고 유물철학은 어떻게 보느냐면 물질이 정신보다 먼저다. 내가 있든 없든 나라는 존재가 있든 없든 물질은 원래 있던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물철학은 정신이 2차적이고 물질이 1차적이다. 관념철학 중에서도요 주관적 관념철학과 객관적인 관념철학이 있어요.
주관적 관념 철학은 그냥 정신이 먼저라고 보는데, 객관적인 관념 철학은 관념 철학은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안 보인다는 거고, 유물 철학은 나와 상관없이 하늘, 땅, 바다, 강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크게 우린 철학을 관념 철학과 유물 철학이라고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들 혹시 그 윤리 시간에 철학이라고 배웠거나 철학자 이름으로 철학자 이름을 들었거나 하는 것은 대부분이 관념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유물 철학 하면은 좀 이야기 꺼내지도 못할 정도, 그 마르크스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가 금방 튀어나올 정도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기본 문제는 물질과 의식에 따라서 관념 철학과 유물 철학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인간이 물질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물질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게 철학의 우리가 기본 문제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 뭐 깊이 이거 가지고 뭐 시험 공부할 것도 아니니까, 철학은 크게 나누어서 유물 철학과 관념 철학으로 나눌 수 있구나. 유물 철학은 물질이 먼저다. 세상이 객관적으로 있고 내가 죽어도 땅과 바다와 하늘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념 철학은 내가 없으면 세상도 다 없다. 내가 없는데 바다가 하늘이 없어진다 이런 거니까, 두 개 중에서 어떤 철학이 진짜 철학인가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에요 경기도에서 이런 거 만들었어요. 네. 민주시민 선생님 답답해요, 답답해. 경기도 사시면서 이거 보신 일 있어요? 봤죠? 해마다 보죠. 그러니까 뭐 경기도 사는 사람이 훨씬 앞서갔어요. 근데 다른 데는 민주시민 이거 그런 게 있어? 이런데 이거 정말 평생교육, 우리 헌법 31조 5항에 있는 평생교육의 의무를 위해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거 아까 안 가르쳐줘요. 이거. 네. 기가 막힌 나라죠. 다시 한번 그 철학이 무엇인가 관점을 한번 봅시다. 세계를 보는 관점, 기준, 원칙 이런 거 세계관인데, 우리가 보통 학문을요 철학적인 관점에서, 학문이라는 것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관련된 학문이고,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 담겨 있는 법칙을 찾아내는 학문이에요. 자, 그러면 자연과학은 뭐냐 하면 자연 속에 숨어 있는 법칙성을 찾아내는 것. 우리가 사회학을 전공했다, 자연과학을 전공했다 하면 바로 이런 건데, 이 기준에 따라서 또 자기의 선호나 또는 좋아하는 아니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공부를 하느냐, 이런 기준이나 원칙이 세워져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상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참 행복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이 자연과학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주변에 학교가 하나 있는 거, 그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 가는가 보다. 사립학교, 공립학교 이런 개념도 잘 모르고, 예. 지금은 그런 면에서는 아이들은 참 행복하지만, 어쩌면 순수성을 잃어가고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더 불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관념론과 유물론. 그 관념론과 유물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형이상학이라는 것도 있고, 또 유물론 속에서는 변정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뭐 관념론이 어떤 거냐, 유물론이 어떤 거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 없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그 현상과 본질이라든지 이 변정법에서요,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상학은 문제예요. 형이상학, 형이학으로 나누는 것은요,
사물과 현상을 고립적인 상태에서 보는 건데 이 영관의 관점에서 보지를 않습니다. 이런 관점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고지식하고요. 세상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부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변정법적 세계관. 아까 유물론 속에서 유물론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눠요. 변정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 제일 먼저 그랬죠. 크게 나누면 유물론과 관념론 나눈다 그랬는데 유물론 속에는 변정법적 유물과 사적 유물론 이렇게 나눠요. 변정법적 유물론의 핵심이 되는 것은 변화한다. 모든 것은. 또 하나는 연관되어 있다. 변화한다. 내 책상, 어제 본 책상과 오늘 본 책상이 똑같은데 변화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합니까? 변화 안 합니까? 안 한다? 안 하죠. 변화 안 하죠. 네. 안 네. 아니요. 천만의 말씀. 변화합니다. 어떻게? 어떻게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분자라는 네. 것은 어제 봤던 분자와 오늘 봤던 분자는 조금이라도 따랐거나 어떻게 했거나 쇠퇴했거나 낡았거나 그런 거예요. 우리 눈으로 확인 못하는 것 정도예요.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유물론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어제 본 강물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강물은 흘러가니까. 그렇죠. 어제 예. 내가 발을 담궜던 물은 흘러가 버리고 다른 물이죠. 예. 그럼 예. 우리가 생각하기는 강물은 같은 강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물질, 내가 보는 책상, 모든 것, 이 지구상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주 이 쇠붙이라는 것도요. 수억 년을 보면은 변화하고 있는 거죠. 녹슬고, 그죠? 그죠? 완전 무결한 고정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예. 자, 그것뿐이냐 하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오픈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연관되어 있다. 어떤? 우리 헌법이 이렇게 국민운동하는 관점에서. 예. 서건자 선생님하고 지금 차를 타고 가시면서 열심히 듣고 계시는 우리 서건자 선생님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 헌법 이렇게 국민운동의 이사님이십니다. 예. 저렇게 공부를 하시겠다고 지금 차 운전을 하시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저런 분들도 계시고요. 예. 아이고, 왜 깜짝 놀래요, 선생님. 예, 안 보여주시. 예. 미안하네. 보기가 너무 좋아서 말씀드렸지만, 박희성 선생님도, 오늘 참가하신 강정미 선생님 모셨네? 예, 강정미 선생님도 다 그런 분들이죠.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박희성 선생님하고 오군 선생님은 관련이 없느냐? 관련이 있죠. 예.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이건 나중에 사돈지간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지금 몰라요. 그 연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변정법적 세계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하나만 봐도 다른 거 다 몰라도 좋은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목은 변정법적 시각에서 세상을 보자. 변정법은 뭐냐? 물질은 서로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저 나비의 날개짓이 태평양의 태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토네이토를 일으켜주기도 한다. 나비가 일으키는 바람이 태평양의 태풍을 토네이토를 몰고 올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할지 모르지만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는 안목 이런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것은 변정법적 세계관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거는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기본 문제는 철학의 기본 문제는 물질과 의식이고 정신이 1차적이다. 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보인다 하는 것은 관념 철학이고 물질은 정신보다 먼저다. 내 생각과 관계없이 세상은 존재하는 거고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또 복잡해가지고 아이고 골치야 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원칙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변정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 유물론에는 두 개가 있어요. 변정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이 있는데 변정법적 유물론은 양질 전하의 법칙,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의 법칙, 부정의 법칙. 이게 변정법적 유물론의 핵심입니다. 아, 그거 한 번도 안 들어본 소리인데 학교에서 어떤 철학 전공 안 한 사람은 이 소리 들어보질 않았죠. 네. 볼까요? 아주 재밌어요. 이게 안 들어본 소리지만 양질 전하의 법칙. 물질과 의식의 관계에서 어느 것이 일차적이고 어느 것이 관념철학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구차적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유물론이냐 관념론이냐 달라진다 했죠. 그런데 변정법적 유물론의 첫 번째의 특징이 양질 전하의 법칙입니다. 자, 양질 전하 한번 보겠습니다. 영하 40도에서 30도, 20도, 10도 이렇게 가열을 하면은 얼음이 얼었다가 0도부터 물이 되잖아요. 얼음이 구성되는 물 분자가 내부 에너지의 양적 변화가 어떤 지점에 물로 바뀌는 것, 얼음이 물로 바뀌는 것, 양의 모습에서 질적인 모습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끓이면 100도가 되면 뭐로 바뀌어요? 수증기로 바뀌죠. 물이라는 물질이 수증기라는 물질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뭐야? 양에서 질로 전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양질 전화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정법적 유물론의 두 번째,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의 법칙. 이거는요, 세상은 서로 모순이, 어떤 물질 안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모순가는 말씀 알죠? 중국의 어떤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창을 이렇게 보이면서 여러분, 이 창은 어떤 칼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방패를 사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한참 있다가 칼을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칼은 어떤 방패라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여보, 그러면 아까 말했는 그 방패로 그 창으로 그 방패를 한번 뚫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창모자하고 방패 순자예요. 창과 방패를 모순이라 하죠. 모순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다 모순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유물론에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꽃이 핀다는 거는요, 꽃이 그대로 있고 싶어 하는 현상과 꽃을 피우고 싶어 하는 현상이 서로 대립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꽃이 피는 모순이 변화되어 버리면 꽃으로 피어나는 거고 그대로 있으면 봉우리채로 있는 거잖아요. 물도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양으로 있지만은 수증기로 바꾸면은 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은 그대로 있고 싶어 하는 성격과 변화하겠다는 성격이 서로 통일되어 있을 때는 그 상태지만은 변화되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의 법칙. 그 다음에 마지막 부정의 법칙.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한번 보세요. 보리알이 땅에 떨어지면 열과 습기에 영향을 받아서 싹이 뜨게 되는데
보리알이 문 밑에. 부정이 되어서 삭이 되고, 테이블 위에 옷 있잖아, 봉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다고. 예, 일정한 기간 열과 습기에 영향을 받아서 싹이 터지는데 보리알이 부정되어서 싹의 줄기로 자라나서 꽃이 되고 열매를 맺으면 또 보리알이 달리는 이런 부정이 부정되는 거. 이걸 우리 그 정반합 하는 말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해겔의 정반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정이 다시 부정이 되어서 다시 긍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걸. 그래서 양질 전하의 법칙, 부정의 법칙, 대리물이 투쟁과 통일의 법칙을 우리 변정법의 3대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물론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변정법적 유물론과 하나는 사적 유물론 인데 사적 유물론은 역사적 유물론 또는 유물사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르크스가 처음 시작할 때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로 봉건제 사회로 자본주의 사회로 공산주의 사회로 바뀔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상당 좀 빗나가 버렸죠. 지금 같으면 자본주의가 극한 모순 상황에 있는데도 공산주의 사회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가 더 신나게 더 변화하고 발전해서 신자유주의로 금융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로 이렇게 바뀌고 또 신자유주의 다음에 또 무슨 자유주의가 자본주의가 등장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적 유물론 또는 유물사관은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히려 공산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했던 것과는 아주 먼 그렇게 자꾸 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변화와 연관의 법칙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태계의 순환 하는 거죠. 생태계의 순환. 이 순환의 그 순환도를 볼 것 같으면요. 초식 동물이 풀을 먹고 살고 메뚜기, 토끼, 사슴 같은 것이 초식 동물이고 1차 소비자. 이것도 잡아먹는 2차 소비자, 이거 잡아먹는 3차 소비자, 이렇게, 예.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서, 근데 사람들은 이 변정법적 관점에서 이 연관의 변화의 법칙을 보지 못하면요. 귀찮으면 저런 모기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저런 바퀴벌레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뭐 없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라도 필요하지 않는 것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희귀동물, 희귀식물 해서 지금 뭐 천년 이렇게 해놨는 건요. 그런 게 없어지면 인간이 존재할 수도 없어요. 인간도 생태계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변정법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다. 이 중에 2차 소비자가 없어졌다든지 생산자가 없어졌다면 이 지구상은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점이에요. 자, 아까 갔던 대로 돌아갑시다. 뭐였었죠? 이거 계산했어요. 누가? 계산하신 분은 이 음소거 풀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한양 어디로 갔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이거 음소거 풀고 오구제 음소거. 예. 아니, 한양이 어디로 갔냐고요? 예. 한양 어디로 갔어요? 이거 보세요. 어디 갔을까, 한양이? 이 27냥이잖아요. 분명히. 세 사람이 상구 909냥씩 냈으니까 상구 27, 29냥하고 이 심부름 하는 아이가 2냥 가져갔으니까 29냥이잖아요. 그런데 30냥 냈잖아요, 처음에. 근데 어디 갔어, 한양이? 한양이 사라진 게 아니고 25냥으로 방을 빌린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한 거? 아니, 한양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없어진 게 아니고. 예, 모두가 한양씩 되돌려 받은 거고, 3명이. 그리고 일하는 녀석이 2냥을 이득을 본 거, 그래서 총 5냥을 깎아준
주인이 그냥 존재하는 것 뿐이지 한양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빈가 선생님 역시 그 관점이 아주 철학 공부를 아주 열심히 들었으니까 대답을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셨네. 사라진 게 아닌 거 맞아요. 그쵸? 사라진 게 아니고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현상이라는 게 뭔지, 본질이라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까 한번 보세요. 보아뱀이 코끼리 잡아먹는 건데 모자로 보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보기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이 눈에 뭐 씌었다 하는 말 하잖아요. 배우자한테 폭 빠지면 눈에 뭐 씌어가지고 정말 천사로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왕자로 보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천사가 아닐 수도 있고 왕자가 아닐 수도 있듯이 이것도 서른 양이 맞는데 보는 관점에서 다를 뿐입니다. 이거 동양철학 에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동력출판사에서 내는 그 책, 이 사주에 대해서 사주팔짝 하는 거에 대해서 재밌게 써놨어요. 그 책도 헌책방에 한번 가시면요 동양철학 에세이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런 책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책도. 그래서 혹시 그거 좀 깊이 공부하시면은 점하시려고 하지 말고 사주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자 오늘 칼같이 딱 1시간 마쳤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어때요? 재미없죠? 딱딱해서. 아니,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저는, 처음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학하면은 되게 딱딱하고, 예. 괜히 좀 고리타분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 철학을 이렇게 들으면은, 그러니까는 좀 가장 쉽게 접하는 게 인문학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인문학 예. 교육을 받고 하면은, 예. 이렇게 속에 있던 게 뿡뿡 이렇게 터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듣고 나면은.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인문학 강의를 되게 좋아하는데, 철학이 이렇게 재미있다라는 거는 예. 이제 성인이 돼서야 알았어요. 예,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철학을 좀 많이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그런 걸 못 해주니까 좀 아쉽고, 아까 왜 이제 이사장님이 보여주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교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학교에서 이 교육을. 예.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편성 시간표, 이렇게 시간이 없대요. 그거 할 시간이 없다고. 교재는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그 개정을 하더라고요, 새롭게. 예. 근데 결국 그게 아이들한테 그뭐 어떤 뭐 이렇게 공부나 아니면 아이들 학습이 되진 않고 연초에 줬다가 연말에 그냥 바로 그냥 폐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그게 예산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좀 안타까운 지금 현실이에요. 그 경기도에서는요 민주시민교육 그 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의 이사로 계시는 홍윤기 교수, 예, 공대 철학과 교수인데 네. 그분이 이 초등, 중등, 고등학교 철학 교과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철학 교과서 이렇게 쳐보면은 홍윤기 이렇게 치든지 철학 교과서 쳐보시면요 기가 막히게 재밌게 해놨어요. 그 주제 가지고요 가족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집에서는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가족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 보통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보면 유튜브 하지마, 뭐 하지마, 하면 안 돼, 뭐 금지하는 걸 주로 하잖아요. 게임 하지마, 그렇게 해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우리 아빠는 잔소리꾼이다, 다른 아들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반목과 감정이 생길 것이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그것도 올려놓겠는데 우리 철학 헌법의 그 가로 세로 줄 맞추기 하는 그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거 철학 교과서나 민주시민 교과서 같은 거 가지고요 공부하면은 집에서 하면은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 했잖아요. 아까 왜 똑같은 폭력인데 독립운동 투사가 했는 그 폭력은
윤봉길 의사는 폭탄을 던졌는 거는 의거가 되고 독립투사가 되는데 왜 깡패나 강도가 칼을 쥐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력범이라서 사형 선고를 받느냐. 그런 거예요. 똑같은 폭력인데 권력과 폭력은 왜 다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면은 아이들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런 집안의 분위기를 가정헌법 만들기 이런 걸 해가 헌법 읽어보고 가정헌법 만들기 해가 자기 집에 한번 만들어 보면요 너무 좋아할 거야. 아이들도. 그러면 지가 제안했는 그 규칙이 약속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는 없고 하니까 게임 하지마 뭐 하지마 이런 거 하지 말고 만들어 가지고 약속을 지키자. 며칠 만에 한 번씩. 그리고 또 사회하는 방법도 가르쳐주면 민주적으로 사회하는 방법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 지금 사회할 줄 모르거든요. 저도 지금 제대로 못 배워서 사회하는 거 보면 버벅거리고 그러는데요. 이 사회 원칙은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기본적인 거 배워놓으면 쉽거든요.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오늘은 초등학교 하는 5, 6학년 학생이 있으면 오늘은 사회자 누구다. 우리 아들이 사회자하고 아버지가 엄마가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헌법 만들어 가지고 민주적으로 가정생활하면 그런 갈등과 대립이 안 생기고 자녀들 간에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만들 수 있고 철학이 저는 해보면서 철학만큼 중요한 과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살아가면서요 세상을 제가 왜 이런 발상을 헌법하다가 왜 철학을 갑자기 꺼내냐면요 이거 똑같은 헌법을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야 이거야말로 정말 한번 배워볼 만한 거다. 헌법 모르고 우리가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 참여하신 분이 몇 분이야? 16분. 16분. 네. 31명 중에서 지난번에도 한 16분이 오셨고 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들어보니까 딱딱하고 재미없거든요.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참여 멀리서 저기 상해에서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철학이 필요하다. 철학을 해야만이 내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내가 아니고 우리의 국가의 민족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시각이 아닐까 생각해서 저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 집에 가족들하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오순도순하면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근데 여기 오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거 보면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십시오. 철학하실 생각 없으세요? 철학한다면 예 앞으로 내년에 만약에 철학을 한다면 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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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도요. 그 당시에 봐가면서 애들하고 같이 오면 더 좋겠어요. 자녀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 제가 멀쩡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꾸 기억력이 떨어져서 뭐 이거 애써서 만들어놨던 그 PPT 파일이 지금 당황을 해서 정말 혼났어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나이가 먹는 저는 나이 먹는 거를 그 영영령이 높아지는 거 머리카락이 색깔이 하얗게 된다든지 주름살이 많아진다든지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기능이 다 쇠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짐이 되는 것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 철학하면요. 아니 내가 그런 이야기도 지난 날려버리는 그 PPT에 있었는데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는 보통 우리 나이가 많아서 죽는다는 것은 이거 돌연사가 아니고 나이 많아서 죽는다는 것은요
변증법적으로 보면은 죽는다는 게 뭘까? 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든. 내 몸이, 그죠? 변화 하다가 물 끓는데 비교해 보세요. 물이 이렇게 가열하면은 처음에 30도, 40도, 50도, 60도 이렇게 하다가 8, 9, 13, 100도 딱 되면 끓어서 뭐가 됩니까? 수증기로 바뀌어버리듯이 넣는 것도 차츰 세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숨이 멈췄는 차이예요. 변화로 보는 거예요.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천국에 홀랑 올라가거나 지옥에 퐁당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런 변화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변증법적에 보면요, 죽음이라는 것이 겁을 집어먹고 죽어가고 있는데 뭐 변화되고 있는데, 죽음을 향해서 변화되고 있는데 그걸 겁을 집어먹으면 그 죽을 어째 죽어요? 겁이 나서. 그런 거 참 소중한 거다 생각해요, 철학은. 그거 없이 사는 사람들은 까짓거 막하바로 살다가 뭐, 네? 그래 살다가 그런 사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 나는 그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자기의 그 에너지를 내가 아닌 내 아이가 아닌 모든 아이들, 우리 사회,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그렇게 사는 분들, 소중한 분들 많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박순걸 선생님인데, 박순걸 선생님 오셨어요? 와 계시나? 박순걸 밀양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오늘 못 들어오신다고, 예, 예, 단톡에 있어요. 예. 예, 그 인간극장에 아주 그 5번인가 막 이렇게 나왔던 연재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정말 그 소중한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다음 시간에 강의해 주실 거고요.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다음은 우리 이필파 선생님이 종자권에 대해서, 이 이필파 선생님은 아주 그 학교 급식에 대해서 선구자세요. 아주 제일 초기에 학교 급식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아마 지금도 그 관련된 일 하죠. 무슨 일 하세요? 말해보세요. 음소거 해제하고, 예. 음소거 해제하고, 이거, 예. 이거 풀고, 귀. 안 들려? 네, 지금도 같은 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 네. 어떤 간단하게. 화성 푸드 통합지원센터의 급식사업장 하고 있어요. 예. 뭐예요? 시민단체가 아니고 준공무원이죠. 네, 지금은 그런데 네. 이제 올해 말에 정년이어서 다시 시민운동가로 돌아갑니다. 아이고, 벌써 정년이에요? 62세? 60. 60의 정년이에요? 네, 세월을 어쩌겠노. 그러게 말입니다. 벌써 선생님하고 뵌지 20 몇 년 됐잖아요. 그래, 아니, 내가 선생님 만난 지가 벌써 몇 년이야? 뭐, 몇십 년, 한 30년 정도 안 됐나요? 20 몇 년 됐습니다. 참, 이런 분이 학교 급식 학교 급식 운동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자, 먹거리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종자권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려고 자료를 여기저기 많이 찾았는데, 이런 전문가 넣어놓고 내가 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맞습니다. 한 시간 수고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아마 기대를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내가 한 시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요, 우리 강사료 드립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30만 원을 드릴지 20만 원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희망하시는 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도 할 수 있으니까, 희망하시는 분은 희망하시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세요? 제주도 이현주 쌤도 들어와 계시네. 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화면은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예. 제주도에서 열심히 참. 우리 그 주음이 좋긴 좋다. 제주도에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 강정미 쌤 얼굴 보여주세요. 왜? 예. 아이고, 참. 참, 정말로 참 대단하신 분. 저는 강정미 쌤, 강정미 상임이사님 볼수록 참 대단하신 분. 어떻게 저렇게 막 동분서주를 몇 가지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단체, 동네, 뭐 온갖 일을 다 하고 계신데, 지금 그 학급 원본 만들기 이런 일도 없어가지고 막 물불 안 가리고 뛰어서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분도 있고요. 그 이사장님, 아, 예, 제가 오늘 이제 얼굴이고 뭐고 형편이 없어서 얼굴을 못 보여드리고요. 아,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 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사장님 뵈면 예. 이사장님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희 그 중학교 1, 2학년 때 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다라고 하고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 이런 것들을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평생을 사람이니 사람답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안에서 그 범주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평생 사시면서 이사장님을 지탱하게 해줬던 것이 어떤 키워드, 어떤 단어였는지 되게 궁금해요. 나는 강정미 쌤 자기 이야기 하는 줄 알았더니 내 이야기 하고 계시네. 이사장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바꿔 생각해, 바꿔, 입장이 바꿔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상황에서. 저는요, 교육운동이 뭔지, 노동운동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근데 정교조에 그것도 가입한 이유도, 저게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그 무덤 보고 와서, 진짜 이거 아니다.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남자 지묘, 여자 지묘, 어린이 지묘 이렇게 해서 큰 무덤을 3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몇백 명을 여자인지 남자인지 사실 알 수도 제대로 없는 걸 갖다 뼈를 갖다 한꺼번에 묻어 놨는 거 그걸 보고서 그냥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디 끌적거리던 걸 교장선생님이 보고 네가 뭐야? 네 잘났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학교 선생 이상도 이해도 안 해야 이런 바람에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 그 교회 장로님인데 감리교 장로님인데 저는 권사했거든요 교회.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벼락감투 내 나중에 언제 기회 있으면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MBC하고 정원식 장관하고 이렇게 간접적인 그 동영상 대화했는 내용 지금 누가 제자가 그걸 찾아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눈 뜬 거지요. 이제 이 세상은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그렇게 하는 세상이 아니다. 영광과 변화의 관점, 내가 불행하면 누군가는 불행하다. 그리고 모두가 불행해야, 모두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고 그런 관점에서 세상이 이제 보이면서 내 작은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함께 하자, 감수하자 이런 생각들이 저는 정교조 아니었으면 사람 안 됐어요. 정교조를 하면서 사람이 사람같이 사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배우고요.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도 보고. 근데 저가 특별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저보다 더 아마 과격한 부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지금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비교적 그래도 조금의 자유, 조금의 평등이 이루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조금 많이 좋아졌죠. 한 30년, 20년 전만 해도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아마 제가 헌법 교육할 때 예를 들었던 이야기 아마 그때 했으면 저거 국가보안법 고발을 당했을 거예요. 이런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이 생각이 많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달라진 거죠. 그게 우연이 된 것은 아니다. 나는 그게 역사적인 역사의식. 지금 여기 무슨 운동 하고 계시는 급식 운동이니 뭐 영랑호 사건, 뭐 영랑호 그 살리기 운동, 제주 뭐 이런 사드 그 배치 반대 이런 분들이 그렇게 눈물겹게 싸운 결과가 조금씩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죠? 강정미 쌤. 네네. 저기, 그, 이제, 이준석 능력주의 얘기했는데, 네. 그, 선배님들이 사셨던 60년대, 70년대, 또 저희가 살았던 80년대, 이때와 지금 이제 우리 뭐 Z세들이 살고 있는 그 2021년도 여기에 무엇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많이 변해가고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우리 세대가 옳았다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세대가 또 틀렸다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막 변해가는 요 시점에서 이제 여러 고민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사장님하고 배우는 철학 공부 종종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끔 껴서 내가 헌법 공부하려고 했지 언제 철학 하려고 했어요. 예, 헌법이 철학이니까요. 네. 뭐 벌써 이제 헌법 개헌 얘기 뭐 내각제까지도 국민의힘에서 자꾸 솔솔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사장님 저희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지금 우선 이 방에 이렇게 늘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이제 헌법 활동하시고 헌법 운동하시는 선생님들이어서 이렇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숫자가 적다고 해서는 절대 실망 안 하거든요. 여기 지금 오늘 16명은 계속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은 이분들이 일당 100, 일당 1000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수의 대중, 그 의식이 없는 다수의 대중보다도 이렇게 깨어있는 국민 한 사람을 권력을 두려워하는 거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이 시간 너무 기다리고 내가 이 1시간 위해서 준비하던 거 사실은 이 철학이 엄청 어려운 건데요. 저 찾아봐도 이 책이나 이런 인터넷에 뒤져봐도 철학에 대해서 유물 철학에 대해서 제대로 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이 철학에 대해서 완전히 미쳤던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그냥 많은 시간들을 이제 지금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생소하게 생전 처음에 뭐 양질절하의 법칙이니 부정의 법칙이니 뭐 변정법 하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던 걸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재밌고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뭐 합심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하니까요. 같이 하니까 이렇게 힘이 나고 격려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아까 뭐 이준석 이야기 잠깐 나왔나 그런 사람은 하버드 대학 다니고 그럴 때 그 친구들은 그 최루탄 마시면서 그렇게 해서 바꿔놓은 역사잖아요. 지가 잘났다고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한테 정말로 고맙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감사하고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사람이지. 지가 뭐 하버드 나왔다고 큰소리 치고 지가 뭐 교육감 됐다고 어째서 교육감 된 건데 전교조 없었으면 교육감이 됐겠어요. 근데 그 목에 힘주고 그 일반 선생님들 그 힘들게 사는 선생님들 편에 힘이 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인간적으로 싫어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또 네, 저 이사장님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오늘 17분 오셨나요? 선생님들이면 3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사람만 모여도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그 2021년도 정교조와 함께 전국 초중고 학급헌법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또는 아는 학생들을 통해서 학급헌법이 아주 쉬워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냥 적기만 하면 되거든요. 함께 헌법 만들었던 사진 한 장 올리고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용필 지부장님 계십니까? 네네. 아까 네, 제가 네, 있습니다. 여보세요? 임용필 지부장님, 들어오시기 네네, 전에 안녕하세요. 네, 네. 전국 초중고라고 하긴 했는데 상해는 특별히 그 초중고 아니더라도 동아리라도 신청하시면 학생 동아리에서라도 신청하시면 이사장님 받아주실 거죠? 예,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예, 임용필 이사장님도 같이 참여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현주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네, 제주지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학교 아들 학교에다가 홍보하고 제가 다니는 학교에다가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 그 학급헌법 만들기는 정교조 지부장하고 시도 지부장하고 우리 헌법읽기 국민운동의 지부장이나 또는 그 관심 있는 분들이 교육감 만나가지고 같이 협상을 해가지고요. 예산 따내고 지역의 학교에 다니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이제 헌법 강의 끝나면은 일선 현장에 학교로 다니시면서 또는 시민단체에 다니시면서 헌법 강의를 하실 그 명강사로 탄생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건자 선생님 운전 집에 네네. 네, 도착했습니다. 네. 예. 네. 네, 자, 오늘 선생님들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어렵게 들으셨. 그러면 시간이 9시 딱 돼서 오늘은 처음으로 딱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